자바 소스 파일의 구조. 자바 소스 파일 구조는 패키지문이 올 수 있어요. 패키지문. 근데 우리는 요번에 그 이클립스 사용할 때 패키지는 안 썼어요. 패키지문이 올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임포트문이라는 게 올 수 있어요. 임포트문은 C나 C++에서 뭐랑 비슷한 거냐면 뭐랑 비슷할까? 샵 include랑 비슷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클래스 인터페이스 이넘 세 가지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걸 여러 개 정의할 수도 있는데 한 파일에는 퍼블릭한 애는 이 셋 중에 퍼블릭한 애는 몇 개? 하나만 있을 수 있고요. 이 클래스의 이름은 또는 열거형의 이름 또 인터페이스의 이름은 뭐랑 같아야 돼요? 파일 이름하고 같아야 돼요. 그게 자바 문법이고요. 보통 우리가 이클립스에서 만들면 그 인터페이스 갖고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다 이름 치면 그 클래스는 별도 파일에 계속 만들어줘요. 그게 일반적인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한 파일에 클래스를 몇 개? 하나만 만들어요. 퍼블릭한 클래스로. 뭐 인터페이스면 인터페이스 한 개. 퍼블릭 인터페이스. 또 열거형. 뭐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패키지 임포트 문에 대해서는 나중에 와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임포트 문은 샵 인클루드 비슷한 거다. 여러 개의 클래스나 인터페이스나 열거형을 정의할 수 있다. 주 핵심이 이제 클래스다라는 거고, C++와 달리 뭐가 없어요? 헤더 파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만 있어? .java 파일만 있습니다. C에는 .h와 .c가 있죠. 그리고 C++에는 .h와 cpp 파일이 있어요. 자바에는 뭐만 있어요? .java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더 파일이 별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처럼 클래스를 정의하면서 클래스에는 뭐 정의해야 되냐면 상태와 행위를 넣어야 되겠죠. 이 객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상태는 멤버 변수, 행위는 함수. 그럼 아까처럼 이렇게 메인이라든지 뭐 이런 함수를 만들 거예요. 이제 그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자바는 편집기로 여기가 .java 파일을 컴파일하면 뭘로 컴파일해요? 자바 C. 원래는 잠깐만. 뒤에 잘 보실지 모르는데 우리가 이클립스에서 프로젝트를 만들면은 해당 워크스페이스 밑에 요 프로젝트 이름의 폴더가 생겨요. 폴더가 생기고 요 구조 잠깐 보시면 요 밑에 두 개의 디렉토리가 있어요. 소스하고 빈. 소스에는 뭐가 있냐? 자바 파일들이 있어요. 그럼 빈에는 뭐가 있을까? 자바 파일을 컴파일하면 무슨 파일이 생겨요? .class라는 파일이 생겨요. .class. 근데 .class라는 파일이 몇 개 생겼어요? 잘 안 보이죠? 3개 생겼어요. 우리가 자바 파일은 몇 개? 2개 있어요. 2개 있는데 내가 하나의 자바 파일, 바보 자바 파일에는 클래스를 몇 개 만들었어요? 2개 만들었죠. 그랬더니 클래스는 몇 개? 3개 생겨요. 이런 식이에요. 이 번역을 하면 이 파일에 여러 개의 클래스를 만들더라도 클래스를 정의하더라도 실제 번역하게 되면 클래스별로 뭐가 생겨요? 클래스 파일들이 생겨요. 그리고 실제 JVM이 실행할 때는 소스 파일 이용해서 실행하는 게 아니라 뭘 이용해? 얘를 이용해 실행하는 거예요. 얘가 뭐예요? 중간 코드, 바이트 코드라는 거예요. JVM이. 맥은 리눅스 명령어가 그 콘솔에서 먹혀요. ls 이런 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요 디렉터까지 콘솔 이용해서 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자바 C hello.java 하면 이 자바 C라는 게 뭐냐면은 자바 컴파일러예요. 자바 컴파일러는 자바 소스를 뭘로 바꿔줘요? 중간 코드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뭐 hello.class 생겼죠. 이클립스에서는 자바를 번역하면 해당 디렉토리에다 클래스 만들지 않고 별도 빈 디렉토리에다 옮겨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hello.class는 자바 hello 이렇게 하면은 실행이 돼요. hello world. 그래서 자바라는 프로그램은 뭐다? JVM에 해당돼요. JVM. 자바 가상기계. 그래서 여기서처럼 자바 C hello.java 하면 hello.class라는 파일이 생기고 그 파일 말고 이 프로를 실행하는데 여러 클래스들이 별도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 같이 있어야 되겠고 java.hello 하면은 이 인터프레이터가 실행해 줍니다. 어떻게 실행해요? 라인 바이 라인 번역해 가면서 실행해 준다. 실행의 주체는 자바는 누가 실행의 주체가 돼요? JVM이. C에서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C는 한꺼번에 실행 파일 만들고 그 실행의 주체는 누가 돼요? 운영체제가 되는 거예요. 자바는 실행 주체가 운영체제가 아니라 누구? JVM이 됩니다. 그래서 자바 가상기계가 있는 어떤 프로그램에서든지 자바를 hello.class라는 파일을 실행할 수 있고 실행하게 되면 결과는 모든 컴퓨터 환경에서 동일합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번역 방식은 조금 느려요. 실행 속도가. 그렇죠? 한꺼번에 번역해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줄줄이 번역해야 되기 때문에 느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하고 속도 향상 기술을 위해서 JIT 같은 다양한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운영체제가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못하는 그런 최적화도 얘는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특성이 좀 다르다는 거고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가 더 빠른 방식이에요? C++가 사용하는 컴파일 방식이 속도 면에서는 빠른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는 우리 개인, 사람이 느낄 때는 그 차이는 잘 못 느낄 거고요. 그렇죠? 잘 못 느끼죠. 금방 빨리 되니까 못 느낄 거고 또 자바는 다양한 얘네들이 못하는 최적화를 또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말한 것처럼 뭐 여러 가지 JVM은 한 번 기계로 번역된 메소드는 다시 실행되면 다시 기계로 번역하지 않고 번역한 것을 활용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번역을 어떻게 빨리 할까? 이건 생각을 해보면 이 아이디어는 여러분도 생각해낼 수 있는 아이디어죠. 그렇죠? 함수를 여러 번 호출하는데 호출할 때마다 번역하고 있으면 느리겠죠. 그럼 한 번 번역해놨어. 그러면 그거를 번역한 걸 버리지 않고 다음에 또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기술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도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기술들이죠. 그걸 구현하라고는 못하지만 아이디어 자체는 우리가 충분히 우리도 상식적으로 그런 문제에 봉착하면 생각해낼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대부분이에요. 뭐 아주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갖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는 여러 가지 뭐 기술들을 여전히 쓰고 있고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요즘은 새로운 언어를 만들 때 쉽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어를 만들고 뭐만 만들면 돼요? 어떤 번역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이 번역 프로그램이 기계어로 번역해 주는 게 아니라 뭘로 번역해 줘요? 자바 바이트 코드로 번역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걔는 뭐만 있으면 실행할 수 있어요? JVM만 있으면 실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웹에서 쓰는 언어들인 것 같긴 한데 스칼라 그룹이 되게 많이 쓰이는 언어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얘네들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 언어를 번역하면 자바 바이트 코드가 나와요. 그럼 그 코드를 실행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JVM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새로운 언어를 만들고 싶다? 그럼 여러분 언어를
자바 바이트 코드로 번역해주는 프로그램만 만드시면 새로운 언어가 되는 거예요. 실행기는 JVM이 알아서 해주는 거니까. 그렇게 됩니다. 자, 새로운 프로그램. 보통은 우리가 이제 처음 프로그램 짤 때 이제 만나는 프로그램이 헬로 월드예요. 헬로 월드. 아까 해봤죠. 헬로 월드. 콘솔에다 헬로 월드 찍는 거예요. 근데 얘는 객체 지향하고는 좀 아무런 상관이 없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좀 더 객체 지향과 유사하도록 그 헬로 월드 프로그램을 바꿔본 게 얘입니다. 얘예요. 그래서 얘는 그리팅이라는 객체가 있는데 이 객체에 등록된 메시지를 가지고 뭘 해주냐? 출력할 메시지를 결정해줘요. 그럼 얘 상태를 바꾸면 뭐가 바뀔까? 출력되는 메시지가 바뀌는 거겠죠. 여기 보면 상진 안녕 넣었으면 출력하면 뭐가 나와? 상진 안녕. 여기다 상진 대신에 뭐 진이 넣으면은 출력되는 게 뭐가 나와요? 진이 안녕이 나오겠죠. 상태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객체가 그런 거니까. 그래서 보통 객체를 우리가 클래스를 정의하면 그 클래스들은 메인이 필요 없어요, 원래. 그렇죠? 이 자체로는. 근데 얘가 잘 돌아가나 테스트해 보려면 실행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보통은 요 메인은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이 클래스를 실행해 보기 위해서 얘를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우선 같이 요것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아까 프로젝트를 안 닫았으면 이 상태에서 그냥 여기다가 만들어 볼게요. 요번에는 클래스 이름을 제가 한 대로 그리팅이라고 해주세요. 그리팅. 그리고 얘는 메인을 포함하지 말아주세요. 아까는 메인을 포함했는데 얘는 메인을 포함하지 않고 그리팅 해서 finish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public class greeting. 그럼 얘의 파일명 한번 자세히 보세요. 파일명이 뭐랑 똑같아요? 이름하고 똑같죠? 그렇죠? 그러면은 원래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그 방법은 우리가 코드는 신문을 읽듯이 또는 책을 읽듯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면 프로그램을 이해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된다고 합니다. 뭐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멤버 변수가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행위는 뭘 이용해요? 상태를 이용하죠. 그러면 상태를 먼저 정의해 놓고 행위들을 정의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팅에는 내가 인사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은 상대방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있고 상대방한테 전할 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걔를 유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라 되냐? 이렇게 private string name이에요. private string greeting 이렇게 됩니다. 그럼 private이라는 키워드를 버려보면 string name, string greeting이에요. 그러니까 string은 뭐겠어요? 자, string은 소문자로 시작해요? 대문자로 시작해요? 대문자. 대문자로 시작하면은 자바에서는 뭐다? 클래스 이름입니다. 클래스 이름. string은 여러분들이 만든 클래스예요? 아니겠죠? 자바 라이브러리에 있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string name, string greeting. 변수 쓰듯이 정수 변수면 int, n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얘는 string은 무슨 타입? 문자열 타입이라는 거죠. string name. 자,
클래스에서는 접근 제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앞에 클래스 앞에도 public이라는 게 붙고 string 앞에도 private이라는 게 붙었죠. 저건 다 접근 제어와 관련되어 있는 수식어들입니다. 수식어들인데 C++ 배우신 분들은 C++에서는 접근어들이 private 하고 땡땡하고 아래다 써요. 그럼 얘네들이 다 뭐야? private이죠. 근데 자바에서는 모든 요소들마다 개별적으로 붙여야 돼요. 그거 하나 귀찮게 돼 있어요. 개별적으로 붙여야 된다. 그래서 private 이렇게 다 되는 거예요. 맞나? set name, set greeting. 그래서 상태, 객체가 갖고 있는 상태, 클래스가 갖고 있는 상태를 값을 설정해 주는 메소드들이에요. 그래서 보통 setter, getter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멤버 변수에 있는 내용을 보고 싶을 때 사용하는 메소드를 getter라고 그러고 멤버 변수에 있는 값을 수정하는 메소드를 setter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 보는 것처럼 문자 열끼리는 자바에서 뭐가 된다? 대입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문자열을 상대방에 대입한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되면 이거 지금 아니다.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지금 여기 있는 요 네임은 매개 변수 네임이죠. 그렇죠? 여기 있는 네임은 멤버 변수예요. 클래스가 유지하는 멤버 변수. 이 그리팅 클래스의 객체를 5개 만든다. 그러면 요 변수가 몇 개 만들어질까? 네임 변수가? 그리팅 객체를 5개 만든다. 그럼 네임 변수는 몇 개 만들어져요? 5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각 객체는 변수를 2개씩 각자 유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유지하게 되겠고 여기서 보면 요 매개 변수 이름하고 요렇게 하게 되면 2개가 충돌이 나요. 충돌이 나면 보통 프로그램 언어에 충돌이 나면 뭐가 우선을 해요? 가시 영역이 큰 거 아니면 가시 영역이 작은 거? 가시 영역이 작은 거가 우선이 됩니다. 가시 영역은 뭔지 아세요? 스코프. 스코프는 이 변수를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이 네임은 어디서 사용할 수 있을까? 어디서 사용할 수 있어요? 이 네임은? 이 클래스 내에서는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원래 멤버 변수는 클래스 내에서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이 메소드들은 무슨 메소드예요? 객체의 행위들이죠. 이 행위들은 뭘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객체의 상태를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 2개의 변수는 얘도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네임은 가시 영역이 뭐예요? 매개 변수니까 요 함수 안에서만 쓸 수 있어요. 그럼 누가 더 작아? 매개 변수가 아니면 멤버 변수가? 매개 변수가 더 작죠. 그럼 누가 더 우선을 해? 매개 변수가 우선을 하게 돼요. 충돌이 나기 때문에 제가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언더바를 넣은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나중에는 저렇게 안 하고 좀 선행으로 설명드리면 요 앞에다가 이렇게 해도 돼요. this.name. C++에서는 this하고 뭐였어요? this가 뭐였어요? 포인트였어요.
근데 자바에는 포인터가 없어요. 그래서 this 또는 뒤에 가서 쓰면은 항상 점 연산자밖에 없어요. 자바에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아직 제가 this를 설명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언더바 쓰는 걸 권장해서 이렇게 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나중 저거 멋있네 하고 따라하지 마세요. 이 점 쓰는 건 원래는 아니에요. 점은 원래 라이브러리 내에서 많이 쓰고 점수도 쓸 때 앞에다가 언더바나 뭐 이런 거 안 쓰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다르게 써도 되는데 만약에 귀찮으니까 이렇게 한 거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설명드린 거고 원래대로 이렇게 그 다음에 뭐라고 했지? 그래서 아까까지는 함수들이 보이드 함수예요. 함수를 정의하는 거는 C나 C++하고 차이가 없죠. 함수 정의하는 거. 앞에 퍼블릭 제하고는 함수 정의하는 건 차이가 없어요. 함수는 어떻게 정해? 반환 타입, 함수 이름, 매개 변수 몸체. 차이 없어요. 자바는 문법을 다 어디서 따왔어요? C와 C++ 따왔어요. 그러니까 보시는 문법은 크게 차이 나진 않아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보이드, 함수가 보이드라는 거는 뭐예요? 반환 값이 보이드라는 거는 리턴 값이 없다는 거죠. 얘는 리턴 값이 스윙이에요. 그럼 반환을 뭘로 해줘요? 스윙을, 문자열을 반환해 준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그리팅 더하기 콤마 더하기 네임이에요. 그래서 문자열들 더하면은 자바에서 뭘 해줄까? 문자열들 더하면 결합해줘요. 하나의 큰 문자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hello 더하기 world. 그러면 얘는 크게 hello world 이렇게 하나의 문자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그리팅이 안녕이고 네임이 김상진이면 안녕 콤마 김상진이 하나의 문자열로 만들어서 반환해 주겠죠. 그렇죠? 됐죠? 그러면 여기서 클래스 하나만 더 만들어 봅시다. 클래스에서 그리팅 테스트 메인. 이렇게 하면 안녕 상질이 나왔어요. 요 다섯 번째 줄은 뭐 하는 걸까요? 뭘 만드는 거예요? 옆에 클래스를 만들었죠? 클래스를 만들고 뭐 아무것도 안 하면 클래스는 의미 없어요.
뭘 해야지 클래스가 의미가 생길까? 그것에 객체를 생성해야지만 뭔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클래스만 만들었고 객체 하나도 생성 안 해. 그럼 이 클래스는 아무런 역할도 못 해요. 그렇죠?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해야 돼요. 자바에서 객체를 생성한 문법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리고 요 두 개는 그 변수들을 설정해 주는 거죠. 그 객체의 내부 멤버 변수를 설정해 주는 거고, 여기서는 say hello를 부른 거예요. say hello 부르면 요 두 개, 내가 설정해 준 두 개 값 갖고 안녕 메시지를 만들어서 주면은 그 메시지를 콘솔에 출력해 주는 건 뭐가 해주는 거예요? 얘가 해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봤을 때 기존 C하고 큰 차이점 하나 혹시 발견한 사람? C와 큰 차이점 하나 발견한 거 있어요? 혹시? 요 두 가지 과정 하면서. C에서는 다른 파일에 있는 거를 인식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C에서는. 그냥 인식돼요? 다른 파일에 있는 거? 다른 파일은 함수를 내가 이 파일을 쓰고 싶다. 그냥 돼? 어? 안 돼요. include 이런 거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얘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같은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은 include, import라는 개념 없이 옆에 클래스에 있는 그 클래스나 함수들을 쓸 수 있다. 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C에서는 여러 파일 가지고 우리가 프로그램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다른 파일과 상호작용하려면 헤더 파일이라는 걸 통해서 상호작용하게 돼요. 왜냐하면 각각을 독립적으로 컴파일하게 되는데 얘를 컴파일하려고 그러면 얘 정보 없이는 못해. 어? 여기에 그리팅, set name이면 이게 문법이 맞는지 봐야 되잖아요. 이게 문법이 맞는지 보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해? 이 greeting.java 파일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C에서는 그걸 하기 위해서는 include를 해줘요. 그래서 컴파일러가 이 소스를 컴파일하면서 다른 걸 참조해서 문법적인 체킹들을 한다고요. 근데 이 자바에서는 같은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은 별도 임포트 없이 뭘 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greeting.java에 정의되어 있는 클래스인 greeting을 요 greeting test라는 파일에서 임포트 없이 뭘 하고 있어요? 사용하고 있어요. 물론 시스템, string 이 등등도 라이벌에 있는 건데 뭘 하고 있어요? 임포트 없이 쓰고 있어요. 그게 아마 뭐 여러분 못 느꼈을지 모르겠도 큰 차이점 중에 하나예요. 나머지는 뭐 요 정도 보면 뭐 이거는 C인지 C++인지 자바인지 구분이 안 되죠. 이런 건. 요 정도는. 요것도 별로 구분이 안 될 거예요. 뭐 동적 할당하나? 그런 기분이고요.